스텝 4번 통계 분석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스태츠 모델세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모수 검정과 비모수 검정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부분인데 사실 지금까지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은 스태츠 모델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아주 샅샅이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모수 검정과 비모수 검정인데 이 모수하고 비모수 검정은 그룹을 나누는 것, 그리고 여기에 있는 T 검정, 아노바, 카이세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검정 방법들이 있는데 함수의 이름하고 그 사용 방법하고 익혀주시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용 방법은 정말 비슷해요. 이름만 좀 다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종류는 굉장히 많게 보이는데 학습할 때 시간이 아주 많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 많아 보이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장 많이 시간을 들일 부분이 스태츠 모델스구나. 기억해 주세요. 자, 우선은 저희가 선형 회귀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해석하는 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데이터셋을 처음에 MPG라는 것을 이용해 볼게요. 이 MPG 데이터셋은 자동차의 다양한 특성을 바탕으로 연비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셋입니다. 자, 그리고 이 MPG라는 것을 예측하는 데 사용할 여러 가지 독립 변수들로 실린더 개수부터 제조국까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요. 데이터셋을 가져올 텐데요. 실행을 해주시고 데이터셋을 보게 되면 392개의 데이터가 있고 9개 컬럼이 있는 데이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OLS 모델을 만들 거예요. MPG라고 나오는 것이 종속 변수, 나머지는 독립 변수인데 나머지 독립 변수에 대해서 모두 다 이용할 것은 아니고요. 이 중에서 몇 가지를 꺼내서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죠. 다음과 같은 OLS 모델을 만들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실제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을 사용해서 상수항을 포함한 OLS 모델을 생성합니다. 이런 식으로 OLS 모델이라기보다는 선형회귀 모형, 선형회귀 모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죠. 그리고 데이터 분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다 해볼 거예요. 우선은 데이터를 나누어서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거 연습할 거고요. 독립 변수의 종류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독립 변수의 종류 봐주시고 종속 변수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 저희들이 머신러닝에서도 리니어 리그레션 배웠죠. 그 리니어 리그레션하고 OLS라는 것하고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로 분리를 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상수항을 추가하기. 왜냐하면 이 OLS라는 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포뮬라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 포뮬라를 이용할 때는 자동으로 상수항이 추가됩니다. 자, 그런데 포뮬라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저희들이 왜 머신러닝에서 데이터 프레임 나눠가지고 XY 했던 거 있죠? 그렇게 만들면 상수항이 추가되지 않아요. 자, 여기다 설명 좀 드려볼게요. 저희가 회계식이라고 한다면 종속 변수 있고 그 다음에 A1, X1 이때 이 A1이 회귀계수예요. 여기에 있는 독립 변수에 대한 그리고 A2,
x2 이런 식으로 이제 독립변수가 여러 개니까 an, xn까지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상수항이 하나 들어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가 모델링을 통해서 찾아내는 회계식이죠. 필기 시간에도 학습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에서 여러분들이 회계 분석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리니어 리그레션 할 때. 자, 그러면 이런 식을 찾기 위해서 이 3유형에서는 OLS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고, 또 OLS에 from 포뮬라 라는 것을 사용할 거예요. 근데 이 OLS라고 하는 것은 상수항을 여러분들이 추가를 해 주셔야 돼요. 기본 아니에요. 상수항 없음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추가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것은 상수항이 있음, 포함이 기본이에요. 상수항을 여기는 불포함이고요. from 포뮬라는 포함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상수항 추가가 불필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반대 상황이 일어난다면, 상수항이 필요 없다라고 문제에서 나오게 된다면 OLS는 기본적으로 불포함이니까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 포뮬라에서는 상수항을 제거하는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선형회계식을 찾는 데 있어서 OLS 써보고 OLS의 from 포뮬라라는 것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용할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하셔야 되죠. from sets models예요. 그리고 API 들어가시고 import OLS입니다. 그리고 상수를 추가할 때 저희들이 임의로 추가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여기에 add constant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모델을 만들 데이터 준비하고 모델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분리하고 상수항을 추가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 상수항을 추가하는 것은 독립변수에 추가를 하게 됩니다. 종속변수는 그냥 하나의 시리즈예요. 자, 그러면 위에서 데이터 df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df에 있는 것 중에서 여기에 있는 실린더부터 모델 2역까지 저희가 x5이라는 이름으로 가져와 볼게요. 목록으로 주시면 되고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죠. 자, 그리고 yall이라는 것은 df의 mpg라고 하는 것 한 개입니다. 그래서 x는 2차원, y는 1차원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이 내용은 저희들이 머신러닝에서 배운 것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수항을 추가해야 되죠. x 5에 대해서 우리가 add constant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add constant 하고 x all 이라고 주시고요. x 5에다가 다시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준비하는 거고요. 출력을 통해서
X5에 상수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보면 콘스트라고 해서 상수 들어갔죠. 모두 다 1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함수를 사용하고 싶지 않고 임의로 상수항을 집어넣고 싶으시면 const라고 하고 모두 다 1값을 갖는 변수를 하나 추가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숫자로만 이루어진 변수들을 모두 다 독립변수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트레인과 테스트로 분리하기. 지금 데이터 같은 경우에 출력해 보진 않았지만 여기 위에 보시면 df에 392개라는 행이 있기 때문에 이 x올이나 y올도 392개의 데이터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300개와 92개로 데이터를 분리해 주는 것인데요. x train 얘는 x올에서 i록을 사용하셔서 300개 그리고 xtest라는 것은 300번부터 끝까지 해서 92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ytrain과 ytest에 대해서 y올로부터 300개 분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shape은 확인을 해 볼까요? xtrain의 shape부터 ytrain의 shape과 ytest의 shape입니다. 자, 이러면 데이터를 분리하는 거죠.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shape이 392, 392 이렇게 나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자, 모델 같은 경우에는 OLS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이 머신러닝에서는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것을 만들고 이렇게 fit 했잖아요.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OLS에 점 찍고 fit 하시는 건데 데이터를 주는 방법이 달라요. 데이터를 주실 때 이쪽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y train 하고요. x train을 주셔야 돼요. 순서도 다르죠. 순서도 다릅니다. 그래서 y의 train이 먼저 오는 거고 x의 train이 나중에 오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fit이라고 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이 모델이 썸머리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모델 썸머리 출력을 해보면 OLS에 리그레션 해가지고 결과 나오게 되죠. 그래서 종속 변수가 mpg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r 스퀘어드 이게 결정계수죠. 0.804 수정된 결정계수 0.8 나오고 있고요. F통계량 이 모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따져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여기 F통계량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 F통계량에 대한 p-value 그래서 1.46에 2에 마이너스 100승인가요? 100승 0에 굉장히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지금 로그 라이클리후드라던가 AIC, BIC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적어주세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같이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관찰값의 개수라던가, 그 다음에 저희가 독립변수가 6개거든요. 그래서 독립변수 6개고, 그 다음에 이 300개에서 독립변수와 또 빼기 1 하게 되면 293이 되죠. 그걸 DF 레지듀얼스라고 합니다. 관차 자유도. 이 DF는 자유도예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게 되면 콘스트 절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수항 콘스트, 이건 절편이에요. 그리고 그 값이죠. 절편값. 여기 실린더스부터 모델 2역까지는 6개의 독립변수고 이것의 회기계수입니다. 그리고 표준에러, t값, 그리고 그 t값에 대한 p밸류, 신뢰 구간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시게 되면 이 p밸류가 0.6이라던가 뭐 0.4, 0 막 나오고 있잖아요. 이 p밸류가 0.05보다 작을 때 통계적으로 그 변수가 유의미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몇 개는 유의미하지 않는 거고 몇 개는 유의미한 거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나오는 것들도 뭐 더빈 마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값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갖고 있구나 정도는 도와두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문제에서 혹시 이런 값들을 물어보면 찾아서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 전체적인 결과를 볼 때 이 모델의 썸머리라는 것을 사용한다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능을 여기 보시게 되면 R2 스코어라고 해서 결정계수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RMSE를 구해라 라던가 이렇게 다른 성능을 평가하는 평가 지표를 제시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평가 지표 하나 추가를 할 텐데요. from scikit-learn에 있는 메이트릭에 RMSE라고 한다면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 RMSE라고 대문자 써볼까요? 자, RMSE를 사용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알고 있죠. 자, RMSE 그리고 Y에 트레인하고 죄송합니다. 이게 Y true 값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측값 필요하죠. 그 예측값이라는 것을 구할 때 Y의 predict 1이라고 할게요. 이것도 동일해요. 우리 머신러닝에서 배운 것 같이 predict라고 하는 걸 써서 x 값을 주게 되면 예측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y predict 1, 그래서 print 하게 되면 RMSE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썸머리는 보기에 불편하니까 좀 너무 길죠. 그래서 이제 좀 주석으로 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조금 보기 편하게 하려면 뭐 라운드 같은 거 해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얘는 트레인에 대한 성능 평가이고요. 만약에 테스트에 대해서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테스트 y 테스트가 되죠. 그리고 예측값 구하셔야 돼요. x에 테스트를 주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확인하고 또 평가지표를 다른 것을 써서 구하는 작업을 해봤는데요. 얘도 순서를 좀 암기하셔야 돼요. 처음에 내가 사용할 것 임포트 하시고 그 다음에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를 분리하고 상수항을 추가합니다. 이때 이름은 제가 이 트레인하고 테스트하고 분리하기 전이라서 all이라고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리를 하는 거고, 분리할 때는 저희가 x 트레인 테스트, y 트레인 테스트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델링 하는 거 조심하실 부분이 뭐예요? 모델에 y하고 x 순서로 준다는 거죠. 핏에 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예측값 구하고 평가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 직접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범정 변수를 포함한 OLS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보면 위에 있는 것과 동일한데 지금 독립 변수로 오리진이라는 것을 하나 더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오리진이라고 하는 것은 범주형 변수입니다. 범주를 3개 가지고 있는데요. 그 3개 중에서 2개만 더미 변수로 만들어서 추가가 되고 하나는 사용하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 줄 거예요. 저희가 R과 파이썬으로 시험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R 같은 경우에 이 범정 변수가 있을 때 자동으로 더미 변수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만들 때 가장 처음에 있는 범주 1개는 제거되고 그 범주 개수 빼기 1개만큼의 더미 변수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파이썬에서도 저희들이 작업을 할 때 똑같이 맞춰주자는 거죠. 자, 그래서 더미 변수로 만들 때 범주에서 빼기 1개를 하는 방법이 여기에 drop first라는 것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범주에 대해서 제거하도록 하여라 라는 거죠. 그리고 getDummies라고 하는 함수가 결과로 true하고 false로 채워진 D타입이 부울인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주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true, false가 아니라 1과 0으로 채워진 정수로 채워진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D타입을 int로 줄 겁니다. 여기 int 31을 쓰시거나 int 64를 쓰시거나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int 32로 써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편한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를 주고 drop first true, D타입은 int 32라고 하면 더미 변수가 추가된 x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은 오리진이라는 것부터 살펴볼게요. x의 오리진 하는 것에 대해서 value count 실행해 보면 3개의 범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알파벳 오름차 순으로 따졌을 때 유럽이라는 것이 가장 처음에 있는 범주예요. 그래서 이 유럽을 제거하고 재팬하고 USA라고 하는 2개의 더미 변수가 사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희들이 더미 변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더미 변수를 만들 때는 pd에 get dummies 하시고 x 주시고요. 여기 x죠. 자, 그리고 drop first true 주시고 그 다음에 d타입에 대해서 int 32라고 주겠습니다. 그래서 x에 다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위에 보시게 되면 상수항을 포함한 이라고 했어요. 상수항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add constant 하시면 되죠. 그래서 stats models의 API에 OLS 뿐만 아니라 add constant 라는 것도 같이 임포트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x에 대해서 더미 변수 추가했고 상수항도 추가한 거죠. 한번 x에 대해서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오리진 재팬과 오리진 USA라는 것이 나오는 거 볼 수 있고 맨 앞에 콘스트라는 것도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델링을 해 볼게요. 모델링을 할 때는 OLS 사용하실 거고요. Y, X 순서 주셔야 되고 fit 하는 게 학습하라는 거죠. 그리고 모델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트해서 그 모델에 썸머리를 하게 되면 다양한 값들이 보여지죠. 중요한 거는 이쪽에 있는 값들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결정계수, 수정된 결정계수, F통계량, F통계량에 대한 p-value. 자, 그래서 이렇게 4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 회귀계수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콘스트라고 나오는 게 절편,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더미 변수죠. 이게 들어간 것, 그리고 다른 변수들도 있고요. 또 회귀계수들이 쭉 나와 있고 표준 오차, t값, t값은 여기 있는 회귀계수를 표준 오차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그 t밸류에 대한 t밸류, 그리고 여기 회귀계수에서의 95% 신뢰 구간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R스퀘어드하고 RMSE에 대해서 한번 구해 볼게요. 먼저 RMSE를 구할 텐데 여기 보면 민스퀘어드, 루트 민스퀘어드 에라 길죠. 그래서 이렇게 RMSE라고 해뒀어요. 그리고 여기 구할 때는 실제 값하고 예측값 주시는 거죠. Y true, Y predict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true 값은 그냥 Y 값이에요. 그리고 predict 값은 저희가 모델을 이용해서 구해줘야 되죠. X 값을 넣고 구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R2 스코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이용해도 되고요. 한번 구해볼까요? 똑같아요. 주는 건. 그래서 출력을 해보게 되면 자, 첫 번째 있는 거는 뭐 R2 값, 소수점 아래 3개까지, 그 다음에는 RMSE 값, 소수점 아래 3개까지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이거는 좀 주석할게요. 그러면 0.824, 3.268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R2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해 주셔도 되겠지만 이 모델이 바로 알고 있죠. R 스퀘어드 값 별과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모델에서 꺼내서 사용을 하셔도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더미 변수 만들어 봤는데요. 혹시라도 이렇게 범주형 변수가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레이블 엔코딩을 해라 또는 더미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하라 라는 것이 나오면 별도로 모델링을 하기 전에 이렇게 더미 변수를 만들던가 아니면 레이블 엔코딩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